자, 일자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과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리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고하면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 일이 없어지진 않지. 일은 바뀌는 거고. 미국 보면은 가이던스에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가이던스보다 이거보다 더 올랐어. 그래도 떨어져 주가가. 왠지 알아요? 우리 더 밀크의 손재권 대표. 오늘 근데 손재권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이제 더 밀크는 미국 기업들의 소식, 그죠? 특히 뭐 빅테크 또 서학 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의 소식도 깊이 있게 전달해주는 좋은 매체다 보니까 그 현지 이야기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얘기도 했는데 약간 고용 시장, 특히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감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뭐 알파벳,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뭐 넷플릭스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그러면 채용 같은 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요? 채용은 뭐 상시 채용이고. 상시 채용이죠. 그죠. 거기 공채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공채는 없고. 뭐 대규모 채용이 있긴 해요. 대규모 채용이 있긴 한데 그거 뭐 이 채용 방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채용하려면 뭔가 필요해서 뽑는 거잖아요. 어느 포지셔닝에 누가 필요한가라는 걸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잡디라고 하죠. 잡 디스크립션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영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오픈을 하면은 그 오픈에 많이 지원을 해요, 사람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한 포지셔닝에 수만 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지원하기도 다 하죠. 보통 한국의 공채라고 하는 방식은 뭐랄까, 이 저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장에 좋은 어장이 로 추측되는데 그거 어디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좋은 어장이라고 인식이 되는 데서 그물을 쑥 뿌려요. 그래서 일단 웍 해가지고 잡아와. 근데 그 고기가 모르는 거잖아. 이 고기가 우리 회사에 맞는 거 안 맞는 모르는, 어쨌든 걔도 거기 있었던 거야, 사실은. 말 그대로 저임 방식. 저임 방식으로 뽑아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공채라고 하는 것들이 내 포지셔닝이 아니고 내 회사, 그 다음에 내가 가서도 뭐 할지 솔직히 몰라. 공채에서 뭐 계열사 어디로 내가 배치받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고. 나도 모르는 거지. 그런 방식이 어딨어요, 솔직히. 그게 바람직한가? 왜냐면 나는 대학 때도 그렇고 꿈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했던 나의 커리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회사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어느 회사에만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회사 가서도 자꾸 자기 꿈을 찾는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내가 꿈이 회사 가서 나를 찾아. 막 왜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거는 시간 낭비죠. 왜 대학 때 해야 될 걸 회사 가서 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걸 대학에서 하고, 나의 꿈을 찾고 나의 뭐 엑스퍼티지가 뭐고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은 거기 맞춰서 가는 거고, 거기서 매진하고 자기 커리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대학도 사실은 뭐 전공도 그렇고 대학 이름 보고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 옛날 경우는 그런 거지만 회사 가서도 그렇죠. 근데 뭐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포지셔닝에 따라서 그 저인망이 아니라 핀포인트로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살로 딱 보다가 쟤 딱 찍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뽑는 것도 그러한데, 사실은 그렇게 뽑은 인재를 잘 또 내보내기도 한다면서요. 당연히 내보내야죠. 내보내야지. 왜냐면 회사라는 데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윤을 창출하는. 그렇죠. 프로핏. 그죠. 프로핏. 근데 이윤이 안 나오면 어떡해? 구조조정. 이윤이 안 나올 수도 많죠? 회사라는 존재는 그렇죠. 그리고 사업도 하나만 하나? 여러 개 또 시도도 해보고 또 확장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회사가 안 변하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게 비정상 아닌가? 그렇죠. 내가 입사한 포지션이 그냥 20년, 30년, 40년까지 그대로야. 이게 회사인가? 글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예. 이제 계속 이거 같이 지금 변하는 세계에서 네. 미국과 중국이 완전 절단이 났어요. 세상이 지금 절단이 났고 세대도 바뀌고 있고 네. 기술도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회사가 안 변해온 회사야. 그게 정상인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유연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라 그럴까? 사람을 뽑기도 쉽고 내보내기도 쉬운. 근데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 그게 법으로 at will employment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데 예. 그냥 의지에 따라서 내가 회사도 회사가 언제든지 이제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우리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잘릴 위험이 있는 거지. 거꾸로 직원들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자기가. 아, 네네. 그게 at will이야. 너도 나도. 근데 내가 막 코딩을 막 짜놓고 돈 더 받으면은 글로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해? 그 코딩. 그래서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근로자한테 잘해줘야 되는. 잘해줘야죠. 얘 어디 가나? 얘가 핵심 인재야? 스탁 옵션 주고. 아니면, 아니야, 너 이쪽으로 뭐, 혹시나 막 이런 거 없대. 너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너 어디서 무슨 오퍼 받았어? 얼마야? 얼마야? 2배. 뭐 예를 들면. 네네. 더 줄게. 뭐 필요해? 왜 얘기 안 했니?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네. 핵심 인재가 아니거나 네. 좀 덜 인재야. 네네네. 그래, 너에게로 보내줄게. 너의 뭐 속으로는 땡큐 이럴 수도 있죠. at will이에요. 똑같아요. 왜 잘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재가 언제든지 그만둘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상 아닌가? 언제든지 네. 이대호 기자 그만둬? 안 돼. 네. 응? 만약에 지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잘하다가 뭐 이렇게 누가 꼬셔가지고 창업하재. 네. 그러면 이대호 기자 핵심 인재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연봉을 야 더 2배 더 줄게. 네. 그러면 이대호 기자 그때는 어떻겠어? 고민하겠죠. 진지하게. 고민하겠죠.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 이런 그런 거 아니야. 네.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이고, 인재를 리테인하고 인재를 더 인재답게 더 하고 최고의 인재를 흡수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뭐 과학적인 거죠. 이런 거는 뭐 인간적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좀 제조업, 전통 제조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뭐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우리는 이제 노동 구조나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 자체가 일본에서 많이 배웠어요. 네.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실 평생 고용이 있는 거고 우리는 많이 진화했어요. 사실 일본하고 많이 좀 떨어져서 옛날에 시스템 보면 그룹 경영 자체가 네. 일본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게이단년, 경단년이라는 예, 것도 예, 있고 그룹 선당 경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일본도 뭐 미쓰비시, 뭐 요미우리 다 뭐 다 이제 그룹 경영 네. 이라는 걸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 A부터 Z 그룹까지 모든 한국 기업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지주회사 체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일본을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식으로 많이 사실 진화하고 있죠. 한국은 한국이 지금 진화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제 우리는 기업과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들을 기업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있죠. 사회 안전망을. 그러니까 그래도 국가도 책임지고. 조금씩은 그래도 우리는 달라지고는 있는 변하고 상황이고. 있는 상황이 확실하고 예. 근데 여전히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가 언제나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니면 내가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해,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업 입장에서도 긴장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가 나가요. 좋은 인재가 항상 나가고 회사 삼성이 왜 삼성이 S급 인재 막 외쳤잖아요. 그 어느 기업이나 인재들이 회사를 만드는 거, 사람이 만드는 거지 물건을 만들진 않지.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는 B급 기업이고 B급 인재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업도 사실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S급, A급을 지향하면서 인재들은 B급, C급만 대우해 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A급 인재들 원래 A급 인재들은 A급 인재를 뽑아요. 네. 그렇죠? 네.
S급 인재, S급 인재. 왜냐면 인재들은 그 자기가 노는 물이 조금 더 더 노는 물이 더 좋았으면 좋겠지. 왜냐? 네.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인재들은 좀 더 이게 챌린징 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도전하고 네. 더 뭔가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잖아. 왜냐면 나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재 아니야? 그렇죠. 그게 인재 아닌가? 뭔가 배우고 맞습니다. 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같이 있어야 나도 배우지. 뭐 하나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좀 나보다 좀 덜인 사람들을 뽑아서 나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 있죠. 보통 이제 B급 인재 C급, D급을 뽑고 C급은 E급, F급 인재를 뽑아요. 그럼 안 되는 회사에서는. 잘 되는 회사는 나보다 더 좀 좋은 인재를 뽑고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회사에서도 요거를 굉장히 챌린징하고 하는 거죠. 그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 다운 이유는 왜 실리콘밸리냐? 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실리콘밸리냐? 제가 볼 때는 인재야. 인재 싸움이야. 왜냐면 미국에서도 최고 인재들이 미국에서 최고 대학들에 네. 나오는 그 인재들 어디 가고 싶어? 실리콘밸리 기업들. 애플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내가 막 메타 지금 안 좋지만 뭐 메타 가고 싶고 구글 가고 싶고 엔비디아 가고 싶고 아니면 뭐 각 분야별로 최고. 그러면 미국도 코스트, 그러니까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렇게. 근데 미국뿐이겠어요? 실리콘밸리는 인도에서도 최고 인재, 중국에서도 최고 인재, 한국에서도 최고 인재, 글로벌리 최고 인재. 내가 진짜 똑똑해. 그럼 가고 싶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든 다들 익히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아 맞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성장을 하는 거겠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마저도 감원을 좀 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해야죠.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그 비용 구조가 높아지니까 감원을 또 세게 한다고. 요 흐름을 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 긍정적으로 보시는 당연히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죠. 이게 일단은 주가를 올려야 되고, 네.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직원들이 뭐 아마존 직원 몇 명인 줄 아세요? 세보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검색해보면 나오긴 하지만 몇 네네네. 명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요즘에 그 트위터 같은 경우 해고 논란이 좀 많잖아요. 머스크 때문에. 거기가 7,500명이라 하더라고요. 트위터가. 그럼 아마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거기 보면 뭐 물류센터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래서 몇 명? 수만 명? 뭐 10만 명 넘나? 150만 명입니다. 인천시 150만 명이요? 네. 아마존 직원만? 아마존 전 세계. 아, 전 세계를 해봐야 미국이 뭐 다. 그쵸. 거의 대부분일 텐데. 150만 명? 네, 125, 150만 명 그렇게 됩니다. 이야, 대단하죠? 네. 네.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 더군다나 예. 최근에 많이 뽑았어요. 아마존이. 물류센터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물류센터 막 확장하고 하면서 엄청 뽑았어. 뭐 아마존은 이게 조정이 불가피하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뭐 트위터도 그러니까 그 해고했다 이러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다 랑사이드에서 노동자도 좋고 기업도 좋아. 왜냐? 기업도 이렇게 좀 변신하는 과정이고 내가 왜냐면 사업을 M&A를 많이 하잖아요. 네. M&A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로운 사업부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부를 좀 도려내야 되긴 하거든요. 도려내는 거 없애고 이러면은 이제 그 사업부를 완전 확 날려버리는 게 날려버려야지. 한 2,000명씩 보통 한 2,000명씩 뭐 그냥 정상적인 기업도 계속 뭐 4,500명씩 계속 바꾸고 뭐 몇천 명씩 쑥쑥쑥쑥 날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게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성공하고 그게 대박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급진적이잖아요. 해고는 좋은 것이다. 해고는 왜냐면 그것도 좀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고는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오해할 여지도 있어요. 네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해고하면 일단은 돈 더 주잖아. 몇 개월치라도. 가뜩이나 지금 경기 안 좋고 네. 가뜩이나 막 변해야 되는데 나도 변하고 회사도 변하고 해야 되는데 해고하면은 그래도 몇 개월 더 주거든요. 세브란스
세버런스 그 패키지도 줘요. 그 이렇게 조금 보상 패키지가 있거든요. 뭐 의료보험 같은 거. 보상 네. 패키지가 있고 그걸 받고 나면 뭐 좋은 거지. 그러면서 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항상 이제 풀타임 잡을 하더라도 네. 계속 링크드인에 올리잖아요. 이렇게 아, 본인의 어떤 구직 같은 거? 그 구직 정보. 구직 정보 내가 현재 뭐 하고 있다. 네네네. 항상 세컨 찬스를 항상 아. 찾아야지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대학도 그 오픈 유니버시티 같은데 네. 뭐 포세라 같은 네. 그 무크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 대학 이런 거 디그리 과정 네. 이런 거 계속 들으면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다시 링크드인에 레주메 계속 넣어야지.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야죠. 음. 계속 배우고 세상이 바뀌고 잡이라는 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사실 해고라는 예, 게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인데 잡이라는 거예요. 네. 잡. 네. 근데 일자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 일과 자리가 다른 거예요. 일자리라는 거는 일자리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일이고 자리야. 근데 우리는 자리만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그러네. 일이에요. 잡이라는 건 일이야. 네네. 역할, 포지션. 그러니까 너 무슨 잡이야? 그러면 뭐 하고 있어? 무슨 책임이야? 무슨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일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당신의 잡을 묻는다라는 건 그건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걸 묻는 일을 하는 거죠. 걸 묻는 거죠. 너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무엇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니? 근데 우리는 너 무슨 자리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렇죠. 뉘앙스야. 삼성 다녀요. 어. 네이버 다니까 다녀요. 삼성에서 무슨 일, 네이버에서 무슨 일, 와이스트리트에서 무슨 일이 일. 아니라 저 그냥 삼성 다녀요, 와이스트리트 다녀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일자리의 개념. 일자리. 아, 그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해고하면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 일이 없어지진 않지. 일은 바뀌는 거고. 일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데오 기자의 일이, 이데오 대표의 일이 네. 어떻게 같아요 지금. 근데 똑같은 일은 하고 있는 거야. 변했어요? 잡이 변했어? 자리는 변했지. 예, 자리는 변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똑같잖아. 보면 연장선에 있는 거고. 연장선에 있는 거죠. 참 이런 개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었네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우리가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해왔으니까. 실제로 일자리라는 거는 잡이라는 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합쳐져 있지.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렇죠. 그죠? 예. 지금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나고 코로나 팬데믹에 있는 데다가 지금은 그 중국과 미국이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 사단 났어요. 네네네. 산업이 사단이 난 거야. 우리는 지금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 해고라는 게 그러니까 전통적이지도 않았지만 이미 바뀌어 있는데 네. 이제 그 한국에서는 적응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노동자,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더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원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 특히 굉장히 성장을 바래요. 그렇죠. 국가도 성장하길 바래요. 네. 사회도 성장하길 바라고 네. 회사 성장하길 바라고 개인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요. 음. 그러니까 자기개발 욕구가 이렇게 큰 거고 아. 그러니까 자기개발서가 많이 나가는 거고 책도 많이 나가고 강의도 많이 듣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죠. 근데 왜 네. 뭔가 막혀있는 듯하게 왜 스스로 그걸 가둬놓는 성장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그걸 왜 제도 안에서 또는 뭐 이걸 가둬놓는 거죠. 사회 회사 안에서. 그 일자리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일자리는 자기는 항상 일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뭔가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유연한 거예요. 바뀌고 변한다. 자리라는 건 고정돼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되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일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 아니 일자리.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내가 여기 질문 자체가 예. 지금 뭐 실리콘밸리는 어떠냐, 해고 괜찮냐, 네네네. 좋다. 왜? 일이 변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감원하잖아요. 네. 트위터 이번에 감원 크게 하거든. 그러죠. 뭐 트위터 출신들
밖에 많이 나가 있어요. 아. 메타 감원화도 많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트위터 출시 트에서 뭐 했냐, 뭐 모듈 했다, 네. 소셜 미디어 뭐 했다 이러면 뭐 웰컴 해가지고 또 잡찰 수가 있는 건데 해고까지 받으면 네. 패키지도 받고 다음 세컨 잡 찾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기사 뭐 우리가 사실 뭐 트위터나 뭐 메타 직원들을 걱정할 우리가 팔자는 아닌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네.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제 머스크가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 않나요? 트위터? 거의 다른 자녀 지분에 비해서. 그렇죠. 뭐 지금 현재도 이 퍼블릭 컴퍼니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비상장으로 만들어서 네. 리스트러처링 한 다음에 왜냐면 비상적으로 만들면은 이제 분기 보고 의미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기 실적 보고 좀 하지 않게 해달라. 반기까지 하자라는 CEO들의 아주 목소리가 많죠. 아, 그래요? 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분기 보고 그러니까 그 분기마다 쿼터마다 해야 되잖아. 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반기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CEO들이 뭐 대부분이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저기 뭐야 코스닥 조그마한 회사들도 분기별로 분기 보고서 잘 내는데. 아니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게. 평가를 받고 거기 타겟 그 가이던스 내야 되고 아, 가이던스 맞춰야 되고 CEO 입장에서는 성적표 아니야.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정말로 자기네 분기 보고서가 성적표라고 성적표죠. 생각을 하니까 뭐 시장에 가이던스도 줘야 되고 IR도 열심히 해야 되고 소통도 한국은 해야 아닌가?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냥 게 공시하고 하면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할 거는 다 하는데 그 이상으로 소통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의 이슈도 저서 IR이라는 게 사실 주주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회사를 가이던스가 왜 미국 보면은 네네네. 가이던스에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가이던스를 내가 미리미리 주니까. 미리 주니까 네. 그 왜 가이던스에 많이 올라가도 그거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돼요. 왠지 아세요? 가이던스가 많이 내려갈 때요. 아니 가이던스보다 대비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내 다음 매출보다 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랐어. 대비. 아, 그래도 떨어져 주가가. 왠지 알아요? 부정확하게 전망했다고. 전망일 뿐만 이 회사가 통제가 안 되는구나. CFO, CEO, CFL들이 좋네. 이 회사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매출이 추가로 올라가는지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한 15% 성장할 것 같아요 했는데 30% 성장해 버렸어. 그럼 시장에서는 뭐야, 쟤네 제대로 통제 못 하고 있네. 통제 이게 어디서 이 매출은 어디서 나왔는데? 아, 왜냐면 그 가이던스도 회사가 내는 거고 네. 애널리스트들도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고. 컨센서스가 있잖아. 시장 네. 컨센서스가. 네. 근데 그거 컨센서스를 너무 오버했어. 그러면은 야 이건 어디서 나온 건데 이 매출은? 그러니까 그 매출이 통제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거지.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였잖아. 네, 코로나19 같은 거.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걸로 인한 수요 쭉 감소와 그 수요 폭발적인 수요 증가 이런 걸로 올라갔다. 이런 거는 뭐 용인을 해주겠죠, 시장에서. 그런 예.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 다른 변수를 이 회사의 리스크가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어퍼추니티와 리스크가 있는데 네. C레벨들이 이거 통제가 안 된다 이거. 회사가 통제가 안 되는데 너가 뭐 달성할 수가 있겠니?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지나치게 올라가면 다음 분기에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뢰네요. 신뢰에 그 지장이 생기느냐 아니냐. 그 원래 IR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렇죠.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십이고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 그렇죠. IR인데 그 릴레이션십의 기본은 신뢰잖아. 우리 이대호 대표랑 손재권은 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 형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형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여의도까지. 여의도까지. 형 뭐 신뢰가 있거든요. 네. 이대호 대표. 야, 근데 그 요거 릴레이션십이 네, 그 예. 이런 신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PR이라고 하면은 홍보잖아요. 예. IR이라는 거는 IR인데 네네. 릴레이션십은 쌍방인데 우리 PR하면 보내는 거. 일방이죠. 일방. IR하면 우리가 내보내는 거. 그게 일방. 무슨 릴레이션십이야.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그래도 투자자분들한테는 컨센서스라는 게 조금은 익숙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평균을 이제 컨센서스로 그렇죠. 많이 쓰니까. 근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이던스가 거의 없습니다. 가이던스는 거의 미국 없어요. 기업들은 다 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한 2,500여 개 상장사 중에서 매년 가이던스를 내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예.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행도 없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또 틀려면은 또 욕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못 맞췄을 때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못 맞춰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가이던스 미싱했다. 그 회사에 뭐 그렇죠. 경영이 좀 어려운 거지. 그 뭐 갑자기 환율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오케이. 환율 그래. 그거는 너가 뭐 갑자기 뭐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붕괴. 공급망이 붕괴했어. 내가 예측한 거야? 그거는 중국이 그렇게 한 거거든. 응?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푸틴의 전쟁 이거 내 예측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밝히고 그러면 인베스터들이 그래 저거는 뭐 이해할 만하다. 그럼 내가 주식을 뺄 필요는 없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통제된 상황에도 이거를 좀 적절히 대응 못했다. 이런 거는 그 회사를 믿을 만할 필요는 없지. 그만큼 시장과의 소통, 신뢰 엄청나게 중요하다. 절대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한국에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페드에서 네. 연준 이번 주죠? 예. 그 12월 2일. 11월 그러니까 11월 2일. 저 발표하잖아요. 그 금리, 네, 그렇죠. 금리, 그다음에 금리 인상 발표, 네. 그다음에 CPI 지수, 네. PMI 이런 핵심적인 데이터, 네. 그다음에 회사의 매출 이번 네. 주 가이던스뿐만 아니 매출 얼마, 그거 네. 그 데이터 핵심 데이터잖아요. 네. 핵심 데이터가 회사 사람하고 네. 연준에 있는 네. 연준 의장을 포함한 네. 그 사람들하고 일반 인베스터랑 내가 다르게 예. 알려진다. 하면 소송당해요. 그거는 평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회사 내 정보를 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관리하는 몇몇만 있는 거고 그걸 사내에서는 그 실적을 몰라요. 미리 알 수가 없고 알려서는 안 돼요. 인베스터보다 더 먼저 알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미국은 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그쵸. 해요. 아, 이게 미국은 당연한 거랑 그 글로벌 스탠다드랑 한국의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 한국 이거 시장이 진짜, 가슴 아프다. 한국의 시장이 글로벌 우리 그 MSCI 지수 있잖아요. 선진지수.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 거기 IR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 중에 IR 하나가. 및 예, 그런 소통, 여러 가지 예, 신뢰. 신뢰. 그다음에 MSCI 지수는 그 신뢰 지수 그러니까 그 안 네. 신뢰를 포함한 네. 그 글로벌 편입 이 자본이 한국에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한테 편입시켜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예.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글로벌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빅머니들이에요. 연기금. 네. 응? 그다음에 미국인들의 펜션, 연금이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돈을 네. 네. 글로벌하게 맡겨달라는 게 그 네.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렇게 가요. 그렇죠. 배분이 돼. 음. 근데 한국에는 왜 안 주냐? 내가 이거 내 돈을 너 줬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내가 내 정보를 똑같이 아는 게 아니고 사내 정보는 사내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족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 가족에 가지고 그거를 조작을 하고 앉아 있어. 너무 뼈 때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돈 맡길 수 있어요? 한국의 지금 그 제일 큰 문제는 자본시장의 신뢰의 문제예요. 그건 맞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진짜 맞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가이던스 거의 미국의 상장 기업들 거의 다 가이던스를 분기별로 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가이던스의 현실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내는 게 아니라 탐방을 온 사람들 그 회사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식 담당자가 앉아가지고 올해 저희 실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게 가이던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불법행위야. 저 회사 가이던스가 얼마래, 저 회사 가이던스가 얼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놓고 그냥. 근데 그게 되게 만약에 만연해 탐방한 저도 알죠. 근데 탐방을 하지 않은 회사랑 예. 정보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처벌을 안 당하니까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흘려주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고 킹반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가 나왔을 때는 뭐야 이거 다 선반영 됐잖아. 그러니까 셀온더 뉴스에서 막 그냥 물량 막 패대기 치고 호재에도 막 공매도가 쏟아지고
이게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IR 자본시장입니다. 담당자들이 저는 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다 그래서 막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천문학적인 그 주주를 이렇게 소송 당하고 하면은 못하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네. 그 미국에서는 이게 제일 가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불법이에요. 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사내 정보를 이용한 네. 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예, 굉장히 엄벌이에요. 예. 예,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법원까지 가면은 그 구체적인 증거 있잖아요. 예, 그걸 다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하더라고요. 많죠. 예. 예. 오늘 메인 주제는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빠졌지만 그게 옆으로 빠졌네. 아, 이거. 이렇게 빠졌지만 그 한국에는 여러 가지 선진화된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K-팝, 네네네네. 글로벌하죠. 예. 손흥민, 여러 현대자동차, 네. 미국에 잘 팔려요. 요즘 뭐 인기 좋다 하더라고요. 인기 좋아요. 네네. 실제로 좋아요. 네네네. 누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좋아요. 삼성, 네. 오케이. 예. 뭐 여러 가지 LG 디스플레이, 굿. 네. 뭐 부품 회사 잘해요. 네. 되게 열심히 잘 하는데 한국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맞추는 뭘까요? 언론, 언론은 당연히 그렇고요. 정치, 정치도 그렇죠. 금융. 금융. 왜냐? 도메스틱하게 국내적으로 짱 먹는. 내가 한국으로도 짱이야. 내가 여기만 하면 돼. 왜냐면 언론도 외국인이 못 들어오거든. 그렇죠. 정치는 못 들어오지. 히딩크를 수입할 수는 없잖아, 정치. 네. 금융도 마찬가지. 다 막고 있죠. 네. 다 막거든. 뭔가 한국 자본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 한국에서는 도둑놈 신부야. 투자를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은 줘. 네. 나 이쁘지? 네. 돈은 줘. 못 나가게.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 그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외국인들 뿐일까? 응? 여러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한국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요.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는 투자 대상으로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원화도 한국은 되게 좋은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미상도 받는 거고 오징어 네, 게임도 받는 거고 우리 내가 우리 한국인이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 네. 응? 글로벌하게 매력적인 자본과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적인 상품이 있는데 그걸 못 받쳐준다. 한국 금융 시스템이 증권 시장 자체가 정치가 관이 뼈 때리는 말씀 오늘 많이 해주시네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현실이에요. 이게 또 저희는 항상 한국 안에만 있지만 또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이거를 이제 보고 느끼시는 게 또 있으실 테니까 또 현지에서도 조명하는 것들이 또 있을 테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대호 대표가 진행하는 Y 스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예, 알람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더밀크도 많이들 이제 구독을 해주십시오. 저는 더밀크 손재건 대표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더밀크 우유 회사 아닙니다. 우유 회사 아니고 콘텐츠 기업입니다. 아니 지난번 미국 형님 편도 밑에 이렇게 댓글 잘 핀으로 잘해줬더라고. 네네네.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도 접속을 하셔서 저희 더밀크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 많이 새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한국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피상적인 건데 PER 주가 수익 비율 미국은 20몇 배고 우리나라 항상 10배도 안 되고 격차가 너무 크다. 저평가다. 근데 사실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평가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저평가 요인을 하나하나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또 인지를 했고 또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함께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 저는 조금씩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더 좀 큰 보폭을 가지고 바꿔야 되고 한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바꾸자, 개혁하자 이런 거는 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이거를 선진화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국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후진적이다라고 막 매도할 수는 없어요. 한국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정책,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뭐 선진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한국의 그 체격이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다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에 대한 그 뜨거 해서 네, 바꾼 네, 것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일본에서부터 나온 것도 있고 미국에서 막 섞여가지고 지금은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죠. 이거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또 사람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네. 한 20-30%가 이미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돈이 유출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참 나는 좀 이해는 안 가지. 왜냐면 주식은 그 회사의 그 소유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을 소유할수록 내가 그걸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네, 네. 권리가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테슬라 많이 그렇죠. 예. 소유하고 있는데 테슬라 1원 판구 못 해. 음, 왜? 왜 못 해 그거를? 내 주주인데. 그런 마인드셋이 좀 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힘이 있는 거야. 그래야 예. 한국이 미국 주식을 미국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이 GDP 비중으로 해도 네. 일본하고 대만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음, 굉장히 그 한국인들의 경제 규모와 그 뭐랄까 자본 시장 규모와 수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죠. 예 뭐랄까 체격은 이미 조금 청소년기에 네. 좀 네. 온 형들은 선진국 형들이잖아 솔직히 네, 성인이야. 네. 네. 우리는 선진국 이제 들어갔어. 예. 이제 한 고등학교 입학한 거죠. 고등학교 좀 입학한 거잖아. 네. 이제 덩치 좀 커졌는데. 덩치 커졌는데 아직 얘한테 아직 거기에 대한 뭐 영양도 제대로 줘야 되고 옷도 바꿔 입혀야 되잖아요. 네, 네. 응? 거기다가 자꾸 엄마가 옛날 옷 막 입히고 또 막 요즘에 기능성 막 운동하면 기능성 나오는데 나 때는 막 러닝구 하나 입었어. 러닝 입고 다녔어. 너 가가지고 응? 너도 빤스바람으로 빤스 뛰어. 바람을 야 나 옛날에 빤스가 더 잘 뛰어. 나는 옛날에 그것도 1등 했어. 고무신 신고 뛰었어. 검무신 신고 뛰었어. 아직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정신력만 강조하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 뒤에서 막 쟤막 이러고 막 맞네. 그래서 진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와이스트릿도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그런 공시 제도의 문제라든지 공매도 제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캠페인도 많이 하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예, 빨리빨리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을 잘 안 줘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건 이제 뭐 그냥 하소연입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 사세요 저럴 때 주식 다 파세요 이런 거 하면 조회수 짱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문제가 그거죠. 대중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알고 이걸 좀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당장 그냥 저쪽 우르르 가는 거야. 막 어디 돈 된대, 언제 사야 된대, 언제 팔아야 된대. 그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주주님들한테도 좀 서운한 게 테슬라한테 가서 일론 머스크 좀 경영 똑바로 하라고 하고 주총에도 뭐 이렇게 위임장 모아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주주들 알로보지 못하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 다 게시판 몰려다니면서 막 댓글이나 쓰고 있고 막 그것도 좋습니다만 예, 아무튼 내가 열을 내면 안 돼. 테슬라 주식은 사실 테슬라는 저도 테슬라가 이제 개인 계좌에서는 제일 고마운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 손재건 대표님한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뭐래든 간에. 그쵸. 근데 그리고 뭐 앙트프르너서도 뭐 훌륭하고 네.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세계적 인물이죠. 그럼요. 예, 그런- 지금 뭐 우주 최강의 부자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CEO를 3개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기업이 너무 좀 매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유사 제2, 제3, 제4의 테슬라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스탁 피킹에 좀 많이 좀 착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게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우리는 이제 더밀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그 지금은 그러니까 밸런스된 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일 자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또 한국과 미국의 진짜 가장 중요한 차이, 그 정보의 격차, 진짜 그 찐 의미가 뭔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와, 오늘은 더밀크 실리콘밸리에 있는 매체인데 사실상 한국인들을 위한 실리콘밸리 한국인들을 매체예요. 위한 실리콘밸리 매체인데 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정보를 또 미국으로 딜리버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12월에 론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 국경이 없이 네. 이제 인사이트를 넘나드는 거죠. 정보를 넘나드는 거고 정보의 국경을 없애고 네. 돈의 국경을 없애고 사람의 국경을 없애는 그런 크로스 보더 미디어,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럼 저희 와이스트리트 콘텐츠도 그러면은 조금 사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시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뭐 아이고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밀크의 손재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